선생님이 이제 특목고 교사로 계셨고 또 현재는 교육 컨설턴트로 활동하시면서 조금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제 학부모분들이 단골 질문을 하는 베스트 5를 뽑아서 싹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6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저도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고 아이들 중에 를 이해할 수 있는 아이는 없어요. 그러면 영어를 어떻게 시키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모든 거는 안녕하세요. 초3부터 스카이즈 시작됩니다. 저자 하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거는 구조적으로, 현실적으로 힘들고 그렇게 하는 건 아이에게 굉장히 무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6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영어 유치원을 보낼지 일반 유치원을 보낼지 고민이 많이 돼서 영어 유치원 4군데, 일반 유치원 4군데 설명회를 직접 다 가봤어요. 근데 그 영어 유치원 원장님께서 그때 어떤 설명회를 하시면서 그게 영어 유치원을 졸업하고 나면 초등 연계 과정까지 있는 학원이었는데 그 초등 연계까지 하고 나면 수능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외고 영어 교사인데 그 말씀을 듣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2024학년도 가장 최근에 치러진 수능에서 영어 영역의 1등급을 4.71%만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12년간 학교를 다녀온 그 형아 누나들 그리고 재수생, 삼수생까지 포함했을 때 그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해온 그 선배들이 그 중에서 4.71%만 가져갈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난이도가 높고 텍스트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초등학생이 마스터한다라는 건 저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한테 그거를 또 강요한다라는 게 아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학부모님들은 무슨 소리냐, 초등학생도 요즘에 토플 100점 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토플 같은 경우에는 영어 4대 영역을 그 골고루 점수를 내는 시험이고 그 다음에 뭐 모국어가 영어라든지 시험 푸는 스킬을 많이 익힌 학생들, 아주 극소수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그거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고교 과정까지 끝냈을 때 수능 영어를 치는 이 정도의 난이도를 초등학생한테 마스터 시킨다라고 하는 게 저는 발전 속도에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능 영어는 고3 때 마스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영어를 배워가면 아이가 재미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수능 영어 지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한국말로 번역을 해 놓아도 초등학생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지문이기 때문에 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특목고와 자사고는 일단 좀 다르고요. 그거를 먼저 좀 아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특목고는 말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외고를 예를 들자면 외고는 영어와 제2외국어 이수 단위가 높습니다. 그러면 영재학교나 과학고는 어떨까요? 수학과 과학의 이수 단위가 높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어떤 외고가 스카이 대입 실적이 좋다. 이것만 보고 들어가셨을 때 아이가 영어와 제2외국어의 단위수가 높은 걸 해내지 못하면 전체 내신 등급은 잘 안 나오게 되고요. 스카이 진학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 입학 요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학 계열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불이익이 있다라고 기재해 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가고 싶으면 또 거기에 맞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 영재학교, 과학고, 외고 이런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설립 취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고려하고 가셔야 되고요.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치는 내신 시험에 국영수 사과 전 교과의 내신 성적이 들어가고 또 광역 단위 자사고는 또 그 학교에 또 나름의 입시 요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다 파악해 보신 다음에 들어오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요, 특목고든 자사고든 학업에 뜻이 있는 친구들이 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다 같이 열심히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웬만큼 열심히 해서는 원하는 성적을 좀 달성하기 어렵고요. 저는 또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 너무 예민한 학생들은 3년이라는 시간이 또 짧지는 않거든요. 그거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있는 친구들이 오면 또 자신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이 9년의 과정에 전 교과에 있어서 현행을 완벽하게 한다면 고등학교에 선행이 없어도 차근차근 해나가면 할 수가 있는데 이 9년간의 과정을 정말 빈틈 하나 없이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선행과 사교육을 빼놓고 교육을 논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저는 3년을 당겨서 공부하는 건 너무 무리가 됩니다. 그건 진짜 무리가 되고요. 현행학습까지 아이 스스로 완벽하게 공부를 한다라는 전제하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교과에 선행을 하고 들어오면 고교 과정이 조금 수월해질 수 있지만 그 전제 조건을 지켰을 때 그게 유의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고 저도 영어 유치원에 갈까 일반 유치원에 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 아이는 지금 한국 나이로 6살이고 일반 유치원을 지금 2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를 어떻게 시키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모든 거는 놀이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를 아이들이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는 휴대폰으로 절대 보여주지 않고 TV로 하루에 딱 유튜브 컨텐츠 3개를 보여주는데 요즘에 아이가 빠져있는 거는 BBC에서 만든 넘버블럭스라는 거에 빠져있거든요. 그게 영어로 통으로 이제 그 문장들을 익히기도 하고 그거를 통해서 더하기 빼기 개념도 익혔고 거기 스퀘어 클럽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또 곱셈의 개념이에요. 자연스럽게 곱셈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아이가 너무 이제 숫자 놀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 전에 영어로 같이 이 숫자 퀴즈를 많이 내는데 마이너스 개념을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거를 놀이로 접근을 하고 있고 학습지나 학습적인 거는 전혀 하고 있지 않고요. 영어도 하루에 15분 정도 영어책 간단한 거 읽어주고 영어 노래 듣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학업과 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사춘기라는 복병을 너무 심하게 겪으면 학업과 좀 멀어질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사춘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거를 왜 느꼈냐면 제가 담임을 하고 있던 여학생이 어느 날 제가 그때 야자 감독이었는데 저를 교무실에 찾아왔어요. 공부도 저희 반에서 제일 잘하고 굉장히 배려심이 뛰어나고 친구들과도 사이가 너무 좋은 친구였는데 갑자기 저한테 찾아와서 왜 이렇게 화가 불쑥불쑥 나는지 모르겠다. 고2였는데 제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거든요. 누구보다 공부를 잘하고 학교 생활을 정말 충실히 하고 친구들과 사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이런 친구도 이렇게 화가 불쑥불쑥 난다라고 말할 정도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겪겠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그 아이는 그래도 자기 감정을 객관화해서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거를 어른한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건강하게 그 감정을 마주하고 있는 건데 제가 그 친구한테 중학교 때 이 감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에 와서 겪고 있는 거고 호르몬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 가정에서는 아이의 사춘기와 부모님의 갱년기가 충돌하기 때문에 이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다 라고 하는 가정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아이들 중에 부모님의 갱년기를 이해할 수 있는 아이는 없어요. 왜냐면 그 나이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희 사춘기를 떠올려보면 갱년기란 단어도 몰랐거든요. 부모님이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지 아예 몰랐어요. 요즘 애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우린 사춘기를 다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갱년기인 부모님이 아이의 사춘기를 먼저 이해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아이를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사춘기를 겪는 건 매우 자연스럽지만 아주 극심하게 겪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부모님들은 얘가 하루아침에 뭘 잘못 먹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한두 해 겪은 감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를 극심하게 겪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정말 10살 이전까지 부모님과 건강한 유대관계, 신뢰관계,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온다면 아이가 사춘기는 겪되 극심하게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와버렸다면 그런 때는 아이한테 저는 학업적으로는 개입을 안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더 사이가 엇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춘기를 극심하게 겪지 않기 위한 이 10년에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지금 이미 겪고 있다면 부모님이 먼저 좀 원만하게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먼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만약에 사춘기 아이들 중고등학생이라면 사춘기 때 이런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것들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 청소년으로서 해도 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좀 건강하게 푸는 방법을 찾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부모님도 아이도 노력을 해야 그 사춘기란 복병을 잘 지나야 학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치는 결과를 진짜 마주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굉장히 잘하더라도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긴 호흡과 긴 안목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에너지가 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초등 때 너무 힘을 많이 빼버리면 막상 중고등학교 때 진짜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제가 고3의 과정을 이게 33종 경기를 해낼 정도의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그 정도의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초등 때 너무 힘을 빼지 말고 아이의 제 속도에 맞게끔 이 공부와 배움의 즐거움을 차차 알아가면서 대입 최종점에서는 아이 스스로 일어서게끔, 아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아이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이 되고 정말 필요한 사교육 한두 가지가 딱 들어갔을 때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같이 챙겨가면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우리 애가 스카이를 가야 돼, 의대를 가야 돼, 이게 들들 볶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거를 좀 경계하고 긴 호흡으로 가자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